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 코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머리가 조금 많이 어려졌죠. 제가 미용실을 처음 가는 데를 좀 갔는데 미용사분이 좀 머리를 많이 짧게 잘라주셔가지고 많이 어려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티는 웰백 티를 입고 있는데 저희 민털로그에 웰백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백이 의류랑 가방도 있으니까 또 웰백 용품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민털로그에서 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브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도 뭐 정말 설명할 게 많죠. 많이 있고 또 리시브도 해야 되고 롱 서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완전 기본으로 그냥 숏 서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이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넣는 좀 방법이나 노하우 등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뭐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지 않고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서브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연습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을 안 드릴 거냐면 사실 클리어나 스매싱은 제가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저만의 노하우가 있고 저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서브는 이제 선수들마다도 다르고 코치님들마다도 다릅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방식도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서 연습을 하는 게 나만의 타구 방법을 찾아서 서브를 넣는 게 좋은데 나만의 서브 노하우를 찾는 방법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서브를 들어가는데 서브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반칙입니다. 이 배드민턴에서는 이제 반칙을 폴트라고 하는데 폴트라고 하는데 이 배드민턴의 반칙은 서브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 랠리를 시작하면 반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뭐 2번 친다거나 아니면 뭐 네트에 라켓이 넘어간다거나 이런 반칙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서브에서 반칙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칙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타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배드민턴 경기에서 우리가 서브의 높이가 1번이죠. 높이를 어디서 쳐야 되냐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완전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서브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1.15m, 115cm죠. 그러니까 1.15m에서 그보다 올라가서 치면 반칙입니다. 단 1.15m 밑에서는 어떻게 치던지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선수 생활할 때만 해도 이 골반 기준이었고 그리고 헤드가 그립보다 위로 올라와서 서브를 넣으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1.15m에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 기준은 헤드의 기준입니다. 그립은 위로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립은 내 얼굴 앞에 있어도 이 헤드의 위치가 1.15m다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넣어도 되냐 이렇게 넣어도 되냐 괜찮습니다. 왜? 1.15m가 안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브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이제 서브를 받는 분이죠. 리시브를 하는 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기습적으로 서브를 넣으면 폴트입니다. 상대방이 준비를 보통 하면 이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죠. 근데 이 자세를 잡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은 뭐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서브를 넣어요. 그러면 폴트입니다. 사실 이게 국제 경기나 그런 선수들 경기에서는 폴트를 잡는 경우는 있지만 동호인분들 대회에서는 약간 실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준비 안 됐을 때 넣는 거는 정확하게는 폴트고 매너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준비가 꼭 되고 서브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브를 어디를 타고 해야 되냐 이제 폴트에 속하는데 이 코르크 그러니까 이 셔틀콕에 코르크만을 타구를 해서 공을 넘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코르크면을 타구를 안 하고 깃털면을 타구를 하면은 폴트가 적용이 됩니다. 깃털과
코르크를 동시에 때려도 당연히 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흰색 코르크에만 라켓으로 타구를 해서 공을 넘겨줘야 반칙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코르크랑 깃털을 같이 맞춰가지고 공의 궤적을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행동, 이런 것들은 폴트입니다. 무조건 코르크만 대놓고 서브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브를 할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라켓 헤드를 흔들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것도 폴트입니다. 모션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폴트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헤드를 앞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헤드에 백스윙이 들어가면 여기서 한번 왔다 더 빠지면 폴트입니다. 내가 빠졌으면 무조건 앞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서브가. 그래서 잡아놓고 한 번에 들어가는 서브를 넣어야 되지, 보통 초보자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폴트입니다. 그리고 넣으려다가 한번 뺐다가 넣으려다가 막 이래요. 막 밀당해. 이거 반칙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위치도 중요한데, 발도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발 중에 한 발이라도 라인을 밟으면 반칙입니다. 왼발이 밟던 오른발이 밟던 두 발 다 밟던 이거는 반칙이고요. 그리고 나서 서브를 넣으면서 밟아도 당연히 반칙이고, 발을 끌면서 넣어도 반칙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서브를 넣을 때 넣고 나서 발이 끌리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서 서브를 넣고 나서 발이 들어가는 거 해볼까요? 넣고서 발이 들어가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느낌 있죠? 발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넣는 거, 이거 반칙입니다. 폴트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백스윙 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백스윙을 하지 않았어. 백스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넣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백스윙을 해놓고서 여기서 막 이렇게 위치를 막 이렇게 잡다가 서브를 넣는 거는 폴트입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전에 끌고 가서 넣어주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가다가 백스윙 한번 빼고 여기서 어디로 넣을까 위치 잡다가 넣으면 반칙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우리 서브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서브가 뭐 하나에 넣을 수 있고 셋에 넣을 수 있고 다섯에, 내 속으로 숫자를 세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이 공을 내가 너무 오래 이 게임에 지장될 정도로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폴트입니다. 이 기준은 심판이나 우리 부심이 이 기준을 잡는데, 스톱워치를 눌러서 몇 초에 띡 이건 아니고, 우리가 경기를 하고 랠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정도로 끌으면 반칙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3초 정도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3에서 5초 정도 그 이상까지 이 정도면은 폴트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심과 부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너를 지키면서, 사실 이 폴트가 우리 동호인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혹은 대회에 나갔을 때 폴트를 잡는 심판은 많이 없어요. 단 저희 레슨자분이 대회를 나가고 하면은 이제 보러 가고 또 티칭 해드리러 가면은 동호인분들이 서브가 막 너무 높거나 아니면 준비 안 됐을 때 막 넣거나 뭐 드라이브성으로 막 넣는다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넣거나, 이런 경우들로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배드민턴 대회를 조금 즐겁고 나도 운동하고 파이팅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 간 대회에서 이런 서브가 나오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넣을 때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규정에는 반칙으로 폴트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동호인 대회에서 그거를 잡진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암묵적인 좀 예의, 범절이라 생각하고 서브는 최대한 이 밑에서 좀 1.15m 규정에서 넣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15m 조금 넘는 정도여도 원래 반칙이에요. 근데 막 여기서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네트를 두고 서로 간의 이런 실력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신사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 예의나 범절들은 지키면서 우리가
서브도 그에 맞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구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손의 역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왼손의 역할도 이 셔틀콕 서브를 넣을 때 중요하겠죠. 우선은 저희가 셔틀콕을 깃부분을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최대한 끝부분을 잡는 게 좋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 최대한 끝부분을 잡아주시고 세 손가락은 위로 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서브 넣을 때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공이 타구가 될 때 손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들어가지고 손에 맞지 않게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가끔 맞아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코르크의 방향은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꼽 정도로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키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배꼽 살짝 밑인데 제가 키가 185cm거든요. 그러니까 배꼽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뭐 골반이라든가 뭐 그런 위치에다가 내가 일단 1차적으로 정해놓고 연습을 하고 거기서 뜨거나 걸릴 때 요거를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무 데나 놓고 연습을 하면 어쩔 땐 잘 들어가고 어쩔 땐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계속 동일하게 넣어주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치에 잡아두고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셔틀콕을 손가락으로 잡을 때 잘못된 예만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을 너무 깊숙이 넣는다. 손가락을 너무 깊숙이 넣으면 서브할 때 공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맞거나 셔틀콕이 손에서 떨어질 때 그대로 안 떨어지고 살짝 흔들리면서 떨어지겠죠, 셔틀콕이. 그래서 너무 깊게 넣고 서브를 넣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두 손가락으로 안 잡고 뭐 다섯 손가락 전체적으로 다 잡아도 컨트롤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르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손가락에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단 내가 어떻게 하든 서브는 잘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런 게 편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는데 이런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셔틀콕을 내가 너무 던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이 너무 다 바닥에 떨어지고 스윙을 해도 안 좋고 내가 라켓이 다 왔는데 너무 늦게 놔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왼손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죠. 셔틀콕을 놓고 헤드가 빠졌다가 닿을 때쯤에 손을 놓으면서 이게 손이 또 코르크를 약간 만약에 놓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코르크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맞출 때 공을 정확하게 맞추더라도 코르크가 이상하게 잡혀 있으면 잘못 맞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확하게 놔주면서 헤드가 거의 다 붙어서 정확하게 놔주면서 타구를 해주는 게 서브가 더 훨씬 잘 들어가고 계속 똑같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놓냐면 이게 내가 셔틀콕을 잡았어요. 그리고 헤드가 따라오는데 셔틀콕이 손에서 떨어질 때 아주 조금은 미세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셔틀콕에서 살짝 떨어뜨리고 헤드가 거의 맞는데 이게 한 0.1초 정말 가까이 헤드가 왔을 때 내가 떨어뜨렸을 때 이 셔틀콕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정확하게 내려오는 그 지점에서 타구를 해줘야 내가 정확하게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또 던지고 쳐도 안 되고 내가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놔주면서 밀어주는 느낌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법입니다. 그립법은 제가 백핸드 드라이브 영상이랑 백핸드 언더 그리고 푸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서브는 백그립으로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백드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가 내 몸 기준으로 바깥으로 빠지면 각진 부분을 잡아주고 그립의 각진 부분 몸 쪽이면 납작한 면을 잡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서브는 어디일까요? 내 몸 쪽에서 타구를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당연히 납작한 면을 잡고 서브를 해주는 겁니다. 납작한 면에다가 엄지를 받치는데 이 엄지를 받칠 때 손가락의 위치도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서브 할 때도 손가락이 되게 중요해요. 엄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지가 따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손가락이
나란히 잡히고 그 다음에 엄지만 버젓이 위에 있어야 돼요. 검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서브할 때 조금 컨트롤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검지손가락 4개는 나란히 붙여놓고 엄지로 조금 감각을 키워나가는 게 좋고, 그리고 보시면 엄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떠 있고 엄지만 해서 이렇게 미는 것도 컨트롤하기 조금 힘들고, 또 너무 납작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붙이고 이렇게 쓰면은 또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만들어둔 상태에서 따봉 그립을 한 상태에 공간에서 헤드를 꺾어주고, 그러면 서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봉 그립 그대로 잡고 헤드만 꺾어서 그대로 서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는 내가 강하게 치는 타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에 제가 좀 붙여주는 타구는 정교한 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서브를 넣으면 안 되고 당연히 힘을 빼고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따봉을 하고 헤드를 꺾었을 때 헤드의 위치가 정해진 곳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넣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넣는 분도 있고 이렇게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그립이 있고 그 조금 헤드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잡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서브를 넣을 때 이렇게 세우고 넣어도 안 좋고 또 너무 떨어져도 손목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옆쪽으로 살짝 잡아주고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립보다 헤드가 살짝 밑에 해서 공을 타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봉 그립하고 이 상태에서 헤드를 그냥 옆으로만 빼는데 어깨에 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안 내려가지는 정도 있죠. 걸려서 안 내려가지는 정도. 그러니까 힘을 내가 몸을 돌려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그냥 정면 본 상태에서 헤드 떨어뜨렸을 때 어깨에 딱 걸리는 이 부분에서 서브 해주는 게 제일 기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